여러분, 직장, 학원, 인간관계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저는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겉으로는 밝은 사람처럼 보여도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유독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막 힘든 일이 터져도 그래?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툭툭 털어버리는 사람들이요. 아마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은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왜 나만 이렇게 매일 불안하고 힘들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사람들이 무슨 강철 멘탈을 타고나서가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이기 전에 미리 빼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예전에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머리에 떠다니는 상태로 버티다가 사소한 일에 멘탈적으로 무너지고 나중에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왜 그때 잘 이겨내지 못했을까? 하면서 자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강철 멘탈로 만들어준 그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명상이나 비싼 돈 드는 상담 같은 게 아니에요. 직접 3년간 해보고 느낀 건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효과는 진짜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가장 효과적인 감정 조절 도구라고 말하는 내면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라고 하니까 겁먹으실 것 같은데 하루 10분에 5줄만 적어봐도 됩니다. 이제 천천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저같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걱정 많으신 분들 꼭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스트레스, 걱정, 불안감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지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통제력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내게 위협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낄 때 발생한다고 해요. 즉, 구조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스트레스와 걱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협적인 상황들을 가장 잘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글로 적어보면 현실의 문제들은 이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분석이라는 건 다음 단계를 예측하고 현재 내가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판단하게 해줍니다. 즉,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과 같죠.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뇌도 통제력을 가졌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뇌는 목표지향적 행동을 강화하는 도파민과 심리적 안정감에 기여하는 세로토닌 등을 분비해서 그런 불안감에서 오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의 파도를 잠재울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사실 저도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구조조정도 당해보고 또 유통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거하게 말아먹어서 사회초년생 때 열심히 모은 돈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또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말 못할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모두 저의 통제력을 벗어난 일이었죠. 하지만 이 경험들을 글로 적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결국 모든 상황에 제가 사전에 통제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사실 직장은 사업부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어떤 내부적인 신호가 있었고 사전에 충분히 이직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한 직원들도 많았고요. 유통사업에 실패한 것도 사실 모두 제 탓이었습니다. 마케팅, 영업, 물류, 세금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연애나 인간관계에서도 따져보면 모두 제 잘못된 처신이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왜 하냐면 스스로 이렇게 분석하고 좋은 결론을 내서 결국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글쓰기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때가 있으면 바로 컴퓨터를 켜고 글쓰기를 통해 생각을 정리합니다. 이 글쓰기가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시안 베일록이라고 하는 한 교수가 20명의 대학생에게 약간의 부담감 속에서 수학시험을 치르게 실험을 했는데요. 이런 부담감과 불안감 같은 감정을 글로 정리한 집단이 있었고 글로 따로 정리하지 않고 그냥 생각을 가진 채로 시험을 본 집단보다 시험 성적이 12%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수학 문제는 특히 작업기억이라는 뇌 용량이 필요한데 시험 직전에 이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끼는 학생들은 이 작업기억 영역이 미리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일정 작업기억 용량이 소모된 것이죠. 정리하자면 우리는 생각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통제할 수 있게 만들고 글쓰기를 통해 생각을 정리함으로써 이 뇌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불안감 해소의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다음 주까지 끝내야 할 중요한 일 10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부터 해치워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서 이 산발적인 생각들이 충돌하면서 계속 뇌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불안함을 느끼는 무언가, 즉 이 산발된 일의 목록에 대해 글을 써보는 거예요. 처리할 일들 하나하나의 중요도와 논리적인 이유를 적다 보면 우선순위가 객관적으로 보이고 명쾌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당장 중요도가 높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서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죠. 즉 머릿속에 둥둥둥 떠다니는 산발된 정보들이 정리가 된 겁니다. 마치 물건이 막 어질러져 있는 더러운 집을 대청소했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요.
여기서 명심해야 될 점이 생각의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점이고요. 이 결론은 항상 긍정적으로 재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결론은 뇌과학적으로 아무런 쓸모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불안감을 내면 글쓰기로 해결하는지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A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하루 체력적으로 힘들고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내면 글쓰기를 통해 긍정적인 결론에 이르렀다면 더 이상 힘든 순간은 쓸모없는 스트레스가 아니게 되죠. 오히려 성장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고 감정적인 부분도 컨트롤이 가능해서 좀 더 지혜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이렇게 생각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머릿속 한켠에서 계속 무의식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뇌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해결되지 않은 채 점점 커지게 되죠. 한 번만이라도 글쓰기를 통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스스로 결론 짓고 해결해보면 후에 비슷한 문제가 터져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성장 마인드셋의 창시자인 심리학자 캐롤 드웻 교수는 이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개인의 잠재력을 결정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보너스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스스로 논리적 허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 궁리하고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평상시에 쓰지 않는 뇌 부위가 활성화가 되어 이 두뇌 발달에도 탁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논리적 추론과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특히 배외측 전전두 피질까지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인지활동 때문이라고 해요. 게다가 내가 깊이 고민하고 사색해서 결론 내린 그 지식은 휘발되지 않고 앞으로의 인생에서 언제든 써먹을 수 있는 장기 기억, 즉 통찰력으로 바뀌게 되죠. 이래도 글쓰기를 안 하실 건가요? 오늘은 불안감, 걱정,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가 교육하고 있는 제로 베이스 글쓰기 중에 내면 글쓰기 파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 이외에도 자기계발과 양질의 독서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면 글쓰기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글쓰기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월에 공개 예정이니까요. 새해에는 저와 함께 하루 10분 글쓰기로 삶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글쓰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